네, 장수회가 나타난 수필도 한번 살펴볼까요? 김서령 선생님이 쓴 부엌 일부인데요. 이분 참 글을 잘 쓰셨거든요.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경북대 국문학과를 나와서 칼럼을 참 많이 쓰고 수필도 참 많이 쓰고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예, 돌아가셔서 지금 더 좋은 글을 볼 수 없는 게 아쉽습니다. 이분의 쓴 글 중에서 부엌의 일부를 보면요, 이분은 이제 이렇게 부엌을 옛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부엌을 단락별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자기 삶을 이어오는 그런 구성을 했어요. 그 중에서 한 단락 보면 생각해보면 기억나는 숱한 부엌이 있다 했죠. 여고 때 살던 안동의 몇 번지 그 부엌집을 생각합니다. 방문 앞 연탄 아궁이 위에 지붕을 이은 가금물로 달아서 만든 부엌이 있었다. 구멍이 3개 뚫린 블록 벽돌로 지은 가금물은 벽 사이로 바람이 숭숭 들이쳤다. 마룻장을 들치면 연탄 아궁이가 나오고 왜 그런지 이름이 두꺼비 집이던 무거운 무쇠 뚜껑을 들치고 냄비를 얹어 밥을 했다. 화력이 센 연탄불에 알루미늄 냄비를 얹어서 짓는 밥은 다른 연료로 짓는 밥과는 전혀 다른 밥맛이 났다. 잠깐 방심하면 냄비채 까맣게 태우기 십상이었지만 밥맛만은 고슬고슬하게 달았다 해서 이제 이분은 원래 자기가 연탄 아궁이가 있던 그 부엌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보면 뭐 자취방의 부엌 이야기도 합니다. 자취방의 부엌에서 떤 비빔국수를 삶아 만들어 먹었던 예 그런 참 젊은 시절 때 참 그 청춘 때 예 그 부엌도 해상을 하고요. 그리고 서른이 넘어서 자기 집을 장만을 합니다. 장만을 해서 그 집의 또 부엌, 예, 부엌도 또 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부엌도 쓰는데 부엌은 좀 달라졌다는 거죠. 예전에처럼 그렇지 않고 좀 신식 부엌이 되죠. 그런 부엌을 생각하면서 어, 뭐 다른 이제 어떤 인생사도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글을 쓰는데 그 부엌을 회상하면서 인생을 쭉 둘러보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내 생을 어떤 장소로 한번 매겨볼까 생각을 할 수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네, 자기만의 방은 제가 쓴 글인데요. 저도 장소에 대해서 참 많이 썼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바위, 밀물 때는 가라앉고 썰물 때는 드러나는 그런 것도 했고, 술집에 대한 글도 썼고요. 그리고, 어, 또 들판에 대한 글도 썼고, 섬에 대한 글도 쓰고, 그리고 종로를 걷다 종로라는 도로에 대한 글도 썼으며, 붉은 길 하는, 예, 그런, 아주, 참 붉은 꽃이 피어 있는, 예, 백일홍이 피어 있는 그런 길에 대한 글을 썼다라든지, 그리고 또 뭐 윤선도가 있던, 예, 그런 삼성대가 있던 기장, 예, 거기도 썼었고, 여행지도 많이 썼죠. 몽골이라든지, 예, 또 겐지스강이라든지 그런 여행지도 에어즈락도 다녀와서 그 호주의 에어즈락에 관한 글도 썼고요. 그런 글을 썼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초창기에 썼던 자기만의 방이라는 물론 버지니아 울퍼의 그 자기만의 방을 좀 차용했죠. 예, 그 제목을 차용을 했는데 버지니아 울퍼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는 자기만의 세상과 방해받지 않고 창작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작가로서 글을 쓸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와 닿더라고 가슴에요. 그래서 제가 자기만의 방 글을 쓴 일부에 보면 예전 고향집을 상상해서 제가 적은 한 단락이 있습니다. 저도 예, 김해 들판이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들판 외딴 집에서 살았던 참 그 장소가 저희 어떤 문학의 산실이 되어줬고 아주 상상의 공간이 되어줬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단칸방. 어릴 적 우리 집은 방이 하나밖에 없었다. 들판 한가운데 내려앉은 둥근 초가 지붕 하나. 마당과 경계없이 사방으로 탁 트인 농가 밭. 새들을 싣고 흐르던 낮고 긴 강, 둥글게 그어졌던 지평선 그림자, 그리고 내 식구가 누우면 궁불이 약해도 훈훈했던 방, 내가 태어나 20년 동안 살았던 그곳은 어머니의 자궁처럼 편안했다. 여러분들 고향집 한번 그려보십시오. 백이선 선생님의 공투도 한번 살펴볼까요? 백일선 선생님은 부안에 계시는 시인이자 또 문학평론가이자 또 수필가이자 동시작가이자 그리고 원광대에서 문해창작 과정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시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남자분입니다. 예, 이분은 굉장히 남자분인데 굉장히 서정적으로 글을 쓰거든요. 이분의 공터는 어떤 공터냐 하면 동네에 있는 공터예요. 그래서 그 공터에 이게 뭐 식료품 장사라든지 아주 그런 트럭이라든지 이런 장사차들이 많이 그 공터에 오고 그 부안의 그 약간 시골인데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 특히나 노인분들 또는 혼자 계시는 분들도 그 동네는 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차가 오면 그냥 댁에서 나오는 거죠. 과일 차가 오거나 식료품 차가 오거나 예, 채소 차가 오면 쭉쭉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모여서 그때 서로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은 이제 사람에 대한 글을 참 많이 써요. 그래서 그 공터에 모였던 사람을 쭉 관찰을 하면서 그 좀 외로운 그참 호래비와 또 혼자 사시는 그 할머니를 두 분을 행동을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그 두 분이 참 늙음막하게 황혼 결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런 말을 내비치는데 결국은 그 공터를 보고 써대 나중에 결미 쪽에 보면 자기 마음의 공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분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쓸쓸하고 외로운 부분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막 바깥의 공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기의 비어 있는 빈터, 자기 마음의 빈터에도 봄이 물들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깥 공터를 보면서 자기를 짚어보는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김엉숙 선생님의 공터를 한번 볼까요? 이분 부산 분인데 글을 잘 씁니다. 이분은 자, 공터를 쓰기 전에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하면 공터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터를 무대로 보는 거예요. 무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 집 바깥에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가 무대라면 그쪽에 지나가는 사람들, 거기 머무는 사람들,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가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 등장하는 사람들은 등장인물이 되겠죠.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딱 아침부터 자기 집 어릴 때 그 들창에서 바깥에 공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 새벽에 두부장수가 먼저 공터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두부장수가 공연을
하는 걸로 자기가 보는 거죠. 그 종소리, 그리고 두부사라고 외치는 소리, 그걸 대사를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제첩국 장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공터에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공연을 한다는 거죠. 때로는 또 아이들이 그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또 잠깐 지나가는 행인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엿장수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공터를 보면서 참 자기가 세상 밖을 이렇게 나갈 국리, 세상 밖의 시간 이런 거를 그 공터를 통해서 바라보죠. 결국 그 공터는 자기의 세상 바라기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공터를 통해서 밖으로 나중에 빠져나오는데, 그 공터에는 삶만 있는 게 아니고 죽음도 있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 공터에는 때로는 상녀가 나가는 거죠. 동네 사람 노인이 죽어서 상녀가 나가며, 그 상녀를 나가면서 그 호곡을 하고, 그리고 상녀 소리를 내고 하는 것을 어떤 참 오페라의 한 자락처럼 이렇게 묘사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어, 이, 공, 이 동네는 예전에 우리가 동네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동네마다 조금은 정신이든 육체든 조금 아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김응숙이 쓴 공터에 보면 자기가 가장 관심을 끈 공연이 있었는데, 그 공연은 모노드라마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노드라마는 뭡니까? 혼자서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아저씨가 나와서 그 해질녘에 나와서, 그러니까 정신이 이렇게 공부는 많이 한 사람인데 정신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혼자서 일장 연설을 하면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요. 이분이 하는 말 속에는 아주 뭐라 그럽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 이름도 나오기도 하고요. 뭐 마르크스, 뭐 그러니까 막스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금기어들, 그때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금기어들이 섞어서 나와서 혼자서 연설을 하고 공연을 한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불효자식이라 부른다 하는 거. 기껏 공부시켜 놨더니 저렇게 늙은 어미의 등골을 휘게 한다. 이런 동네 사람들은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예, 그 당시 정치적으로 어떤 희생물이 되어서 아주 뭐 고문을 당했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응숙의 공태에는 이런 사람까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떠느냐 하면 자기가 지금 현재의 자신이 공터에서 참 뭐라 그럽니까? 저 맞은편 자기가 옛날에 어릴 때 살던 그 들창에 있던 길갓집을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길갓집, 자기 어린 시절 때 유년의 집에서 한 소녀가 다시 자기 쪽을 쳐다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어른이 된 나와 어린 시절 나가 그 공터를 사이에 두고 눈이 마주치면서 조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참 글을 결미도 아주 참 뭐라 그럴까 잘 이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시간이 나면 공터를 우리가 전문을 같이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짧지만 공터에 대해서 우리가 장소 공간이 어떻게 장소가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들 쓴 글 있으면 제게 메일 주소 남겨두었으니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